현장에 하나 생기면 챙겨야 할 게 되게 많죠. 품질도 이상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민원도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 오늘 바로 이 안전 관련해서 엄청나게 유용한 시스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 안전이 이렇게 중요해지고 사전에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돼버렸냐면 이거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거든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가 나게 되면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릴 거야. 이게 기본 취지예요.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잠시 살펴보면 제4조 이게 핵심인데 이걸 정리해서 보면 9가지 내용 이겁니다. 이 9가지 항목 하나하나가 어떤 정해진 양식과 절차가 다 있어서 예를 들면 위험성 평가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위험한 일이 발생할 건지 이거에 대한 예상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언제 평가해야 되고 얼마만큼 위험한 일이 발생할 건지 등을 정해진 규칙에 맞게 작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이렇게 까다롭고 할 일도 많고 그러냐면 법의 본질이 벌을 주고 싶어서 만든 법이라서 그래요. 이름도 처벌법이잖아요.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 복잡하고 어마무시한 법 적용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으로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좀 규모가 큰 회사들 위주로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준비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 회사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유예기간 끝 예외 없어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규모의 현장이 사망사고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체 사망자 828명 가운데 80.7%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예요. 작은 사업장일수록 훨씬 심각하게 생각하고 훨씬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말인 건데 현실은 시간도 없고 뭘 해야 할지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시스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 난 내가 할 일 철저히 다 했어.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봐 근로자 교육도 받았고 용품도 지급받았다고 여기 나오잖아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홍길동 근로자가 확인해주고 있고 서명도 했어.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서약서도 바로 여기 있어. 이런 모든 게 차곡차곡 내가 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안전관리 시스템 좀 살펴보면 안전관리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TBM부터 저 밑에 사고 재해 대장까지 쫙 다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먼저 이제 TBM을 딱 들어가서 보면 이 TBM이라는 거가 원래 툴박스 미팅의 약자거든요. 공구함 툴박스. 우리 팀이 실제로 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팀원들 소수로 이렇게 딱 모여서 야, 우리 팀 오늘 해야 할 일이 뭔데 이 중에 위험한 일은 이런 거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특별히 조심하자. 오늘 공정 순서는 이렇게 될 거지만 그 중에 요거는 꼭 조심해야 된다. 이런 안전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야 홍길동 씨 너 어제 저 감기 몸살이었는데 오늘 좀 괜찮니? 일로 와봐 열 없어? 뭐 이런 개인 건강관리도 좀 챙겨볼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내 팀원들이 모인 공구함 앞에서 한다 라고 해서 TBM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있어서 거기에 실제로 TBM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뭘 지적했는지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렇게 TBM 작성이라고 하는 게 우측 상단에 메뉴 박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딱 누르면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하면서 불러오기 할 수 있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면 자 어제 했던 거 뭐 불러올까요를 또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나는 얘 한번 불러오기를 해줘. 딱 누르면 쪼르륵 박히는 거죠. 결제를 올려야 되는 사람도 똑같겠죠. 불러온 거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고 공정? 난 불러온 공정이 골조공사니까 나 골조공사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작업 내용 오늘 계단 작업할 건데 너 계단 작업할 때 손 조심해라. 망치로 이거 때릴 때 특히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할 건데 너 그때 이거 조심해야 돼 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사진 찍어야죠. 내가 TBM 했다라는 걸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남겨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늘 TBM에 참석은 홍길동과 이순신이 했어 라고 사진 찍어서 놓는 거예요. 사진도 이 툴박스 앞에서 모여서 이런 TBM 활동을 했어 라고 증거로 올려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위험성 평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위험성 평가라는 거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고, 위험 요인은 굉장히 위험한 건지 조금 덜 위험한 건지 예측해보고 대책을 세워놔라 라고 하는 장표인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해서 점검만 나왔다 하면 무조건 보는 거가 이 위험성 평가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대형 거푸집 있잖아요. 이건 지상에서 이렇게 넓게 쫙 펼쳐놓고 판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순서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관리자는 이 슬링벨트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 손상된 곳이 없는지 내가 이거 좀 잘 살펴봐야겠다.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이 판이 막 돌면 사람이 밑에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줄도 좀 내려놓는 거, 요걸 내가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위험 요인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 계획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뭐 아무 양식에나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야 누락 없는 예측과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은 건데, 사업장이 신규로 개설이 되고 나면 30일 이내에 최초로, 그리고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거로 예상이 될 때는 수시로, 이런 식으로 법에서 규정한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딱 이렇게 나오죠. 최초평가니 사전평가니 수시평가니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3단 판단법이니 빈도 강도법이니 뭐 이런 거 평가 방식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날짜 누르면 되고, 공정을 이제 선택을 해야죠. 나는 건축공사 중에 골조공사를 선택하겠어. 골조공사였어. 선택 완료. 딱 누르고 나면 결제자 지정해야죠. 결제자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면 한 번 더 눌러주면 이렇게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공종별 위험성 평가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위험성의 수준을 상중하로 넣게 돼 있어요. 나 이거 되게 바람이 불어서 뱅글뱅글 돌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상으로 나는 놓겠어. 그래서 나는 개선 대책으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줄을 달 거야. 이거 갖고도 안 돼. 더 늘리고 싶으면 요 밑에 유해 위험 항목 추가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 2개, 3개, 4개 얼마든지. 이건 좀 하야, 이건 중이야, 이건 개선 대책이 뭐야, 개선 언제 할 거고 완료일은 언제고 담당자는 누구야. 또 볼까요? 현장의 피난 안내도. 피난 안내도는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어제 계단을 만들어서 통로로 썼었는데 이틀 뒤에 또 다른 미장 작업이 들어가는 바람에 계단을 3일 정도 밟으면 안 돼. 그래서 닫아야겠어.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어떤 램프를 이용해서 나가야 돼. 이렇게 피난 동선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수시로 바뀌면 수시로 바뀔 때마다 작성해서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제목과 동선이 기입된 도면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피난 안내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편리한 거죠. 자, 그리고 출퇴근 관리와 근로자 목록이 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의 시작이죠. 출퇴근 관리하는 거. 근로자들이 몇 명이 들어왔고 언제 출근했고 언제 퇴근했고, 이거는 안전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QR코드 다운로드 누르면 바로 다운이 됩니다. 이거 바로 열어볼까요? 근로자 출입 관리에 대한 QR코드가 딱 떠서 QR코드 등록하고 나면 그때부터 근로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인 건데, 이순신과 홍길동과 뭐 누구가 이렇게 다 언제 출근했고 어떤 공정에 있으며 언제 나왔는지 이런 거가 다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 안전장비 지급 여부 뭐 이런 게 개별 사항도 함께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전 근로자의 데이터가 함께 축적이 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시스템 참 꼼꼼하게 잘 만들어졌다 라고 느낀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출퇴근 관리.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린 시스템의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어요. 위험성 평가부터 쭉 해서 사고 재해 대장까지, 그리고 관리 시스템까지 전체 기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매뉴얼이죠. 바로 이 매뉴얼을 지금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요청하시면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문의하기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인적사항 좀 적으시고 요 내용 여기다가 우리건설 이야기 보고 매뉴얼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PDF 파일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시스템도 더 둘러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가 또 글 남겨주셔도 돼요. 뭐 어떤 게 좀 더 궁금한지, 어디를 좀 더 내가 살펴보고 싶은 건지 이런 거 적어주시면 개별적으로 응대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잘 만들어진 카스웍스의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대비하자.